그 70년대 80년대 서울대 뭐 운동권들은 대부분 사회주의였잖아요. 막스주의. 왜 그렇게 되었는가는 다음 시간에 또는 달리 하도록 하고,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소련이 망했을 때 그 다음에 어떤 행보를 했을까 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어떤 것들을 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예. 그래서 뭐 주사파 얘기는 우리 민경호 선생님이 더 훨씬 잘하실 거고. 주사파는 반성할 수 없습니다. 아니, 여기서는 물론 주사파 얘기는 좀 일단 빼고 하겠습니다. 네, 그 이제 PD랄까 PD 경향을 가진 데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첫째 이렇게 됩니다. 첫째 많이 나온 거는 끝났다. 사회주의는 끝났다. 그렇지만 이제 많은 사람들이요 쉽게 바뀌지는 않아요. 이런 식으로 돼요. 내 마음속에 있던 그 이상우에서 사회주의는 현실 사회주의는 붕괴됐다. 그래서 운동권에서 떠나는 대량 사태들이 벌어졌습니다, 사실. 그래서 아까 이제 한산호당 얘기했습니다만은 뭐 한산호당이 정확한 규모가 얼마냐, 뭐 어디까지가 회원이냐 논쟁이 있습니다만은 흔히 한 200여 명 정도로 보통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한국 사회주의 노동당. 야, 노동자당 처음에 준비위원회 사실은요. 근데 준비위원회는 빼고 그 중에 그래도 한 200여 명 얘기하는데 이게 재밌는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몰라도 판검사 변호사 되신 분이 30여 명인데. 대거 이제 그 현장, 그러니까 노동운동을 하다가 학생 출신들이 나와갖고 고시를 봐버립니다. 그때 이제 그때 고시 본 사람들이 이제 뭐 아까 말한 송영길 대표를 포함해서 뭐 이런 분들이 고시에 붙는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제 생각에 완전히 사회주의를 떠났다고까지 나중엔 더 시간 가서 보지만 아니었던 것 같은데 제가 현실 사회주의는 붕괴했고 내가 이상으로 삼으려던 운동은 일단 실패했다. 근데 이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 당시 나이들이 대부분이 그러면 그 정도 또래들이 30대 초반이었습니다. 근데 30대 초반에 나와서 뭐 할 게 없는데 그래도 고시는 합격하면은 그래서 고시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나중에 정치계로도 많이 갔고 근데 민변 그런 데 많이 갔고 잠깐 참 놀란 게 한 200여 명 중에서 한 30명이 고시를 붙는 뭐 이렇게 갖고 그 그룹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부는 이제 현장파라 그래갖고 그래 현실 사회주의는 틀렸어. 그렇지만 내가 마음에 갖는 노동자가 사서 이상으로 갖고 있어. 그 다음에 뭐 난 정치 잘 모르겠어. 그렇지만 난 계속 노동운동을 할래. 그래서 현장파라 해서 계속 노동운동에 남은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물론 나중에 민노당에서 정치운동으로도 갑니다만은 주로 노조운동들을 해요. 그래서 이들이 지금도 보면은 민노총의 두뇌가 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현장파죠. 네, 현장파.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현장파는 이제 학생 출신도 있지만 그 당시에 노동자 출신도 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노동자 출신에 대해서 또 하나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우익이든 저희든 이걸 잘 모르는데요. 노동운동 지금 민노총에서 최고의 명문학교가 뭐냐면 전북기계공고. 그 다음에 부산기계공고예요. 예를 들어 전북기계공고 같은 분들은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그 당시에 굉장히 명문학교입니다. 이제 이런 분들이 또 공부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은 또 그냥 현장으로 가서 나중에 이제 민노총이라든지 특히 뭐 이런 데 주역들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학생운동 출신 중에서 이제 현장에서 나왔으면 고시를 본 사람도 있고요. 이것도 이제 기계적으로 나면 제가 통계는 못 내봤어요. 주로 문과생들이 나와서 고시를 많이 본 것 같고요. 좀 이렇게 공대 출신들이 많았어요. 이게 PD 쪽에 노동운동한 사람들이 이게 공대 경향들이 또 많은데 이 공대 분들이 나와서 또 약간 생계도 하면서 운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였냐면은 이것도 오해될 소지가 있는데 환경운동 쪽으로 많이 갔습니다. 왜냐하면 환경운동이라는 게 좀 문과적인 것도 있지만 굉장히 이과적인 그 전문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환경운동 쪽으로 많이 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사람들이 뭐냐면 어떤 정치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은 소련 사회주의나 주사파 아니까 북한 사회주의는 조금 약간 거리가 있었고요. 소련 사회주의 이것도 틀렸는데 뭔가 유럽 삼민주의. 유럽 삼민주의 정도로 가면 되지 않을까 하고 뭐 생태계 문제, 뭐 환경 문제, 뭐 이런 식. 그래서 경실련을 만들거나 경실련을 하신 주력들은 아니지만 그 밑에 활동가로 가신 분들 중에 뭐 다는 아니겠지만 상당수가 이때 그룹 중에서 경실련, 그다음 환경운동연합 뭐 이런 데로 많이 갔고 나중에 일부가 이제 뭐 참여연대로도 가고
그다음에 이제 또 정치운동이랑 합류해서 너무 특정 정치 얘기도 되나요? 박원순 시장과 함께 이렇게 정치 활동도 하신 분들이 좀 제법 있고. 일단 세 개로 요약하자면 고시를 본 친구들이 있고 이 친구들이 나중에 민변이나 뭐 이렇게 가고 네. 두 번째는 노동운동에 그냥 남아있는 계시는 분들이겠고 세 번째는 시민단체 운동을 하는데 PD였으니까 네. 유럽 삼인주의 좌파적 성향을 갖고 네. 환경운동이나 이런 걸 했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사실은 그 시절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의문은 뭐냐면 미국하고 소련이 싸운 거잖아요. 그리고 막스주의라는 게 기본적으로 소련에 대해서 우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소련이 망했으면 미국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미국을 연구하려는 집단은 눈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아픈 질문 하시는데요. 네. 제가 이제 뭐 이러면 너 잘났어 소리가 나올 수가 있는데 그것들을 제가 깨달은 게 90년 빠르면 90년대 후반 늦으면 2000년 21세기 와서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뭐 아까 소개할 때 보수주의하는데 사실 이제 미국을 공부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했는데 그런 사람이 근데 사실 없었어요. 적어도 90년대 중후반까지도 없었어요. 근데 왜 없었을까? 그 질문을 뭐 사석에서도 우리 민 선생님이 하셔서 생각을 해보고 제가 혼자만 생각해보면 그때 사람들하고 좀 얘기를 해봤는데 일단 그 미국에 대해서 생각할 생각조차도 안 해봤다. 그게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미국에 무슨 철학이 있고 뭐 이런 게 있는가? 미국 그러면 어떤 생각이냐면 그냥 군사력이 세고 돈 많은 나라. 뭐 좀 뭐 그러니까 좀 심해서 이런 정도지 뭐 미국한테 무슨 정신적으로 배울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단순히 운동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특히 서울대학교를 중심으로 한 문과의 지적 유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미국에 유학 갔다 오신 분들이 많지만 유학 갔다 와서 교수 되면 특정 미국의 이론을 갖고 가르치는 나쁘게 해석하면 테크노크라트적인 거고 뭔가 문사철적이고 철학적이거나 문학적이거나 역사를 배운 거는 뭔가 지적인 모양은 프랑스와 독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프랑스와 독일에서도 굉장히 조금 미국을 좀 경멸하고 무시하는 분위기 이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소련이 문제가 있으니까 겨우 찾아다는 게 알투세르 프랑스고요. 프랑스 좌익이고 뭐 이렇게 간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 유학을 가도 꼭 독일로 가. 그러니까 이를테면 진중권도 독일로 가고 유시민도 독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뭔가 출세지향적이고 뭐랄까 테크노크라트들이 가는 거. 그래서 뭐 경영학이라든지 일부 공학이라든지 뭐 이런 건 좋은 거 같은데 뭔가 서상 철학을 배우면 프랑스로 가든지 독일로 가야 된다. 뭐 소련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이런 지적 풍토가 저는 운동권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냥 70년대 저 앞에는 모르겠지만 70년대 후반에서 80년대 전반에 서울대 사회대와 인문대의 지적 흐름이 그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난 안 그랬다라고 누가 손들고 얘기한다면은 뭐 얘기할 수 뭐 그런 분도 있겠지만 그거는 다수파는 아니었을 겁니다. 사실은 제가 황 선생님을 비롯해서 꼭 이 시간에 했으면 하는 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소련이 이렇게 대치를 했다면 소련이 망했는데 한때 소련을 이렇게 숭상할 수 있었는데 그렇다면 일단 소련이 망했다면 미국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운동권 90년대 이후에 그 운동권의 어떤 사상적 흐름은 미국 얘기는 그냥 단 한 글자도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뭐 한 글자라도 없었다 그러면 조금 과장된지 뭐 거의 없었죠. 그건 사실이고요. 이거 생각해보면 돼요. 이건 이제 그냥 제가 말한 변호를 할 수 있어요. 변호를. 구한말 때 그렇게 깨져도요. 위정척사를 할 때 뭐 배우자고 합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미국에서 뭔가 사상적인 걸 배워야 된다는 생각은 정말 안 하는 분위기. 그래서 굳이 가면은 이제 아까 프랑스나 독일로 가서 조금 가면 온건한 삼인주의 뭐 이런 정도로 가는 거지 영국 뭐 미국 이거는 뭐 좀 아니다 이런 분위기고요. 이런 분위기는 저는 또 일본의 영향도 컸다고 봅니다. 바로 이제 운동권이 70년대 후반에서 80년대 초반은 사실 영어보다는 일본말을 보고 배웠는데 일본의 강단 마크시스트의 일본의 지적인 분위기가 또 그랬거든요. 자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 철학 그러면요. 미국 철학 아시는 분 있습니까? 딱 두 개예요. 독일 관념론들. 칸트, 헤겔, 그러다가 마르크스로든지 뭐 아니든지 아니면 하이데거로 가든지 아니면 프랑스 철학 그러면은 대충 뭐죠? 샤르트르 그런 실존주의 이렇게 가버리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이름만 들어봤지 존 로크 읽어본 사람 있습니까? 읽자고 권하는 분위기 있었어요? 전 뭐 없었다. 뭐 이런 말씀이지만 서울대 정치학과에서 정치 사상을 가르칠 때도 보면 고대 그리스 뭐 플라톤 거가 조금 뭐 다루는 듯 마는 듯 하다가 뚝 뛰어나서 그냥 막수로 가든지 혹시 있으면 뭐 칸트 해결 거쳐서 막수로 가든지 뭐 그렇게 배웠다. 저도 실제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뭐 운동권만이 그런 게 아니라